오늘은 화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화폐 현상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한테 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고 통화론자들이 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화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화폐 역학에 대해서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화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오스트리안들을 비트코인 때문에 읽으면서 정말 저도 화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폐가 되게 신묘망측한 그런 현상인데, 모형을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게 꼭 언어적인 것만이 진실을 전달하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일 때는 이것이 시각적인 상상력도 필요하니까요. 오스트리안들이 바라보는 화폐라는 것은 시간 선호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시간 선호와 또 다른 개념이 시간의 지평이기도 합니다. 시간 선호라는 건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쓸 것인지 미래를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면, 시간의 지평은 그 사람들마다 그 현재 쓰는 지금 저축 대신 소비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채굴업자를 생각해 볼까요? 채굴업자가 여러분들은 제가 채굴과 관련한 모델을 얘기할 때 늘 채굴업자들은 현재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전기료를 낸다라고 가정한다고 봤잖아요. 그것이 시간의 지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채굴업자는 분명히 한 달 후, 두 달 후에 가격에 팔려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진짜 막 이렇게 지금 당장 팔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번 판다라고 전제를 하냐면, 시간의 지평이 이렇게 다 어긋나면서 결국은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두 달 후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이 그 두 달 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채굴자들마다 시간 선호는 다 다르지만, 시간의 지평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파는 사람이, 시간 선호가 낮은 사람이 6달 참았다가 지금 파는 걸 수도 있고, 시간 선호가 높아서 지금 파는 뭐 일주일 만에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그 현재가에 늘 파는 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지평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시간의 지평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조화를, 사회적 그 집단 그 행동의 어떤 조화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넓은 천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천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천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을 땡깁니다. 이 천은 굉장히 질겨서 땡겨도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죠. 그래서 천을 쭉 땡기고 있으면 이렇게 원형의 천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다 동일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하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천을 땡기고 있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천 위로 뛰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덤블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덤블링. 가보면 이제 그 덤블방인가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아이들이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런 건 이제 기계가 잡아주지만, 그런 기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쭉 잡아주면 올라가서 이제 덤블링 하는 거죠. 그 덤블링 하는 사람은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 천을 잡았던 사람이 올라가서 덤블링을 하는 겁니다. 그 덤블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하중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덤블링을 우리가 그 화폐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오래전에 화폐를 통해서 저축을 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건 화폐를 보유한 사람, 화폐를 자기가 쓸 거를 안 쓰고 화폐 형태로 그것을 가치를 저장한 사람, 그걸 이제 화폐 저축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우리 저축하고 헷갈리니까, 은행에 맡겨놓는 저축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그냥 화폐 저축이라고 제가 할 때는, 우리가 돈을 통해서 가치를 미래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그중 500만 원 화폐 저축을 하는 거죠. 현금을 방석 밑에 깔고 앉아도 그게 화폐 저축입니다. 그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뭔가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안 바꾸는 거죠. 화폐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화폐 형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천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천을 잡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돈을 써야 되니까 덤블링 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팍 떨어지는 건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이유로 모두가 다 화폐를 버리고 물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동시에 화폐를 버리고 물건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화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
크래시 하겠죠. 모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굉장히 아플 겁니다.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서로 이렇게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다. 설사 언어적으로 소통한다 하더라도 여기 리더십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보죠. 리더십도 없고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도 없고 이게 일종의 이들 간에도 일종의 순간순간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제로성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기면 상대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협력이기도 하지만 제로성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기만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내가 지금 잡아줄 테니까 너 올라가서 덤블링 해.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게 그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믿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이 올라갈 때 나는 잡아줬는데 이 사람은 덤블링 하고 나서 이 화폐를 소진했으니까 이 천 잡는 게임에서 나가거든요. 물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가는데 그럼 내가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이들 간에 그렇게 다 그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배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들 간에는 어떤 게임이 있냐면 자기는 남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고 자기는 남을 속이는 것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욕을 제가 왜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지난 2월 달에 나도 이 천을 잡을게 그랬더니 이 천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던 거죠. 조그만 천들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 천들이 이 알트들입니다. 알트들. 조그만 천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 이 비트코인 천 잡을래 그랬더니 그 조그만 알트들 하던 사람들까지도 오고 아니면 그냥 행인들, 먹을들도 오씨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이걸 잡은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천을 잡으니까 그 시간의 지평 때문에 그때 비트코인을 써야 될 채굴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덤블링 하면 막 쫙 쳐 올라가는 거죠. 뺨 올라가는 거. 막 공중제비도 돌 수 있고 막 그래도 크래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아, 비트코인 역시 비트코인이야. 그래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내가 잡아줄게 해놓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가 가서 덤블링 해버린 겁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쭉쭉 그런 거인이 덤블링 할 때마다 그냥 안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크래시 안 하고 그냥 점핑 몇 번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마이클 셀러 같은 이제 일론 머스크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꾹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가 이게 그런 게임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쭉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어떤 성숙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비트코인을 우리가 가지고 사고 실험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데 관심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알트처럼 이제 한 달에 10배, 뭐 한 달에 1년에 100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1년에 2배를 기대하잖아요. 그럼 1년에 2배를 기대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길 가던 먹을들이 보면 우리를 이제 욕심꾸러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특수한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전염병이 전파되는 과정이고 원래 화폐 현상의 성숙한 과정은 바로 그 시간의 지평이 어긋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숙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성숙한 비트코인은 이제 1년에 2배씩 오르진 않겠죠. 그죠? 1년에 한 10%에서 15% 정도의 상승률을 갖고 있는 성숙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천을 잡고 있고 내가 그때 돈을 쓸 일이 있으면 내가 올라가서 뛰는 것이 사람들한테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가벼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동시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크래시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제 아무리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엇을 해결한 거 아니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잡아도 이 천이 그냥 뭐 저절로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팍 찢어지면서 그냥 잡고 있는 사람들의 힘미에 의해 가지고 뒤로 발라당 자빠지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준 거죠. 그 믿음을 줘서 1군의 사람들이 잡기 시작해서 그 천 잡고 덤블링 하는 게임이 계속 커온 겁니다. 근데 커오는데 어떻게 신뢰가 형성됐냐 하면 그 와중에도 크래시를 몇 번 앨런 머스크 같은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로섬 게임에서 야구로지롱 하고 이제 붙었던 사람이 다 자기가 다 나는 비트코인이나 나는 비트코인 철학에 심취했어 이렇게 해놓고 결정적일 때 좀 이렇게 천이 좀 덤블링 할 만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지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덤블링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출렁거리면서 하고 비트코인 넣은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그 야바이꾼이었던 거죠. 우리 보고 이제 잡으라 그러고 지가 놀았던 거죠.
그런 크래쉬를 몇 번씩 겪으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적인 신뢰가 아니라 이런 경험적인 신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알트를 포함해서 이 새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붙잡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이 조화가 더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덤블링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신뢰가 더 많이 형성이 돼요. 레이 달료가 좋아하는 금은 이걸 수천 년 한 거죠, 수천 년. 그래서 금이 이런 면에서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미제스가 그 역사성에서 이게 검증이 된 거죠. 한꺼번에 던지지 않는다. 한꺼번에 덤블링하러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금은. 예. 그렇죠, 좋죠. 그런 면에서는 금이 좋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들이 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통화론자들이라든가 케인즈안들이 말하는 그런 화폐는 뭐냐? 그거는 뭐냐면요. 천이 계속 가운데에서 무슨 어떤 장치를 달아놔가지고 이 천이 압력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땡땡하게 당기면 이게 덤블링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할만하다 싶으면 갑자기 팍 늘어나고 해가지고 또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붙잡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휘자들이 있죠. 지휘자들이. 중앙은행이나 국가예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지휘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조성하고 조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제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주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이 조화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이다가 서로 속이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국가가 만든 이 덤블링은 하나 리더가 걸출한 리더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야 달러를 발행하면서 이거 잡아봐 그러면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 지가 올라가서 덤블링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잡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달러나 원화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좀 잡아주니까 튼튼하죠. 근데 저기 짐바브웨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자고요. 인쇄기만 가지고 돈 돌려.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 보고 잡게 하고 지들 관료들 뭐 중앙은행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덤블링 하는 건데 덤블링 오래도 못해. 왜냐하면 잡아주질 않아. 국민들도 계속 속아줘야 돼. 근데 사람이 계속 속냐고요. 대안이 없으면 국가가 말하는 걸 속는 척 해줄 수는 있는데 계속 속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초고 인플레이션이에요. 받은 돈 바로 쓰기. 받은 돈 바로 쓰기 하니까는 이게 아무도 안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래시 하는 겁니다. 이게 신뢰 현상이. 어떤 사람은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내가 30년 후에 찾으리라.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들은 과거에 10년 동안 추측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작년에 추측했던 사람들. 이게 다 이거 잡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기만이 아닌 거예요.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나도 나중에 덤블링 할 건데 이게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약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덤블링 하는 애를 내가 잡아줬지만 내가 덤블링 할 때는 걔가 잡아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애가 잡아주겠지. 뭐 이런 신뢰가 쭉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고 막 천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천이 쫙 찢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걸 믿는 거죠.